안녕하십니까. 한국 애니어그램 협의회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오늘 영상은 4유형과 5유형의 커플 관계 심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유형과 5유형 커플은 아주 드물게 커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커플의 이해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4번 유형과 5번 유형은 모두 내향형입니다. 에너지가 안으로 다 들어가는 스타일이죠.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지거나 아니면 들어갔다 나갔다 교환을 하거나 하는 형이 아니고 내부 집착형, 내부 집약형,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형이죠. 그러면 4번 유형은 감정형이니까 수치심의 감정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겠죠. 수치심을 안으로 숨겨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대한 독특한 모습을 드러내는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유형은 이제 머리형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 두려움을 내부로 집약시켜서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내부의 작업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데 내부의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잘 관리를 해서 그래서 축적을 해 놓느냐. 다시 말하자면 지식을 많이 쌓고 정보를 많이 얻고 그러려면 이제 관찰을 해야 되니까 또 관찰을 해야 되고 관찰을 하려면 또 조용해져야 되니까 이제 혼자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유형 커플이 딱 서로를 볼 때는 이제 안에 어떤 그 많은 그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호기심 가득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4번 유형은 감정이 내부로 진행이 되어서 내부의 어떤 그 집약된 감정의 폭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강하고 5번 유형은 관찰을 통해서 조용하게 자기의 내부의 응집력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이 두 커플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좀 신비롭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니어그램의 날개 이론으로 보게 되면 옆에 있잖아요. 서로가 영향을 받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날개에 대해서는 이제 뭐 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날개는 이제 그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나를 균형 있게 날아가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에너지가 날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은 서로 날개에 이웃해 있기 때문에 그 날개가 서로 펼쳐져 가지고 공유하는 공간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더 친밀감을 느끼고 더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5번 유형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유형이죠. 격리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생활을 자기가 잘 지켜내고 그리고 이거를 자꾸만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꺼려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텅 빈 의식이 있거든요. 텅 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보가 없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 그게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피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허라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자꾸만 이제 자기 내부에 특히 이 사고, 신경, 뭐 머리 쪽에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스타일이죠. 4번 유형이 5번 유형을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4번 유형이 독특함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땡기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커플의 그 이해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그 커플이 어떻게 해서 매력을 느끼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유형과 5유형은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다 내면 세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유형은 사고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4번 유형은 감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안으로 이제 응집되는 그런 에너지고 감성의 에너지와 지성의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느끼는 거죠. 이렇게 넓게 느끼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서로를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서로에게 이렇게 지람철에 끌리듯이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번은 먼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번이 이제 감성이니까 아무리 내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감성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4번이 먼저 5번에게 호기심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재가 시작이 됩니다. 5번 자체가 이제 감성을 끄집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4번이 이제 먼저 시작을 발동을 걸게 되면 이제 5번은 그 발동 원차에 같이 이제 올라타게 되는 거죠. 4번은 깊이 있게 느끼고 5번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커플이 이제 상담실에 오게 되면 당신들은 지하실에서 만났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의 세계가 깊은 두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스카이 뷰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전망 좋은 곳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게 두 사람만의 그 각별한 공간, 그런 곳에서 이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이제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가 시작되면은 사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을 잘 사용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미학적인 자기 연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독특한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겠죠. 근데 오유형은 이제 관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4번 유형의 그런 감성적인 표현들이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뒷받침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4번이 어떤 음악에 대해서 막 너무 심취하고 감성적으로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그 이제 아름다움을 그렇게 막 느낀다고 표현을 하게 되면 5번은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의 배경은 어떻고 그 사람의 음악 세계는 어떻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음악적인 그런 공헌을 남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쫙 풀어주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서로 이제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4번은 5번의 깊이 있는 지식에 놀라게 되고 5번은 4번에 대해서 그 음악의 세계에 대한 감성적인 통찰, 감성적인 어떤 그 느낌을 끄집어내는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반하게 되는 거죠. 서로 거리감을 느끼지만 서로 미학적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주로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직접적인 감정의 투사나 표현보다는 어떤 상징을 만들어서 독특함을 이제 이렇게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가려진 세계관을 꿈꾸는 5번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충돌이라기보다는 정말 극적인 이 마그마의 충돌. 그래서 천생연분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 두 유형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서로에게 이제 맞춰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서로 욕심도 나고 결국은 이제 연애가 루즈해지는 거는 원하는 게 많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사귀었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만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적용을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이 정도 사귀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하냐. 섭섭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관계가 좀 위기를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서 이 매력이 조금 하강 곡선을 이제 타게 되면서 이제 두 커플은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위기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어떤 위기를 만나는지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지 그 갈등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유형의 그 내면을 표현한다고 하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빠졌거나 아니면 뭔가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결여가 된 세계, 그런 세계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5번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냥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 등 같은 것들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욕심이 들어가거나 그거를 이제 감정적으로 오바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잘라내는 거죠.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제 잘라내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절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5번 유형이 잘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게 한계 영역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관찰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혼자서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알려고 하는 집착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어떤 그 내용을 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4번 유형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는 5번 유형이 좀 못마땅하죠. 그리고 항상 발동을 자기가 걸어야 돼요. 자기가 감정 중심이기 때문에 먼저 발동을 걸고 이제 5번은 따라오는 그런 형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성적인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데, 특별히 상대가 옛날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해 주지 않는다, 함께 있고 싶어 주지 않는다, 함께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섭섭해지고, 그리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제 근데 4번하고 5번이 근본적으로 이 상징을 잘 다룹니다. 상징을 잘 다루는데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길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해가 생기면은 4번은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그 쌓였던 내면화돼 있던 감정이 외부로 막 폭발을 하게 되는데, 5번은 점점 더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화성 남자, 금성 여자는 그런 거를, 이 관계를 대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쪽은 점점 굴 속에 들어가는 걸 남자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여자로 표현해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애니어그램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뭐 그냥 일부이죠. 4번하고 5번이 이제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자, 오해를 받았다. 4번 유형이 감성적으로 좀 불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불만을 얘기했을 때, 5번 유형은 내가 오해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보통 같은 경우 오해를 풀어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자고 점점 더 왜 오해가 생겼나? 그 오해 이유는 뭔가? 뭐 그러면서 그 원인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가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이 식었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지속될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갈등이 이제 더 많아지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깜깜한 밤에 돛담배 하나를 타고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그거를 그냥 놔두는, 방치하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두 배가 망망대해 밤에 풍랑이 이는데 그냥 떠서 이렇게 표류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두 유형이 갈등을 일으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유형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역의 개념이에요. 5유형은 좀처럼 에너지를 방출하지를 않아요. 인색합니다. 관찰을 하는데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용히 그냥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아야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유형은 관심을 많이 요구를 해요. 자기가 이제 한 것만큼 그 이상 더 이제 원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이제 사랑받는 느낌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모양은 굉장히 특별한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나만 끌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감성적 스킨십, 이런 거는 4번 유형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보면 4유형은 이제 감성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감성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5유형은 감성으로 잘 풀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감성 때문에 문제가 꼬이면 점점 더 감정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요. 그렇게 돼서 꽁꽁 숨는 건데, 있는 감정까지도 다 철회를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혼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깊은 수렁성에 갇히게 되고, 4번은 슬픈 비둘기 목소리를 내면서 고독해하고, 5번은 점점 더 물러나면서 그건 내가 원하는 관계지, 네가 원하는 관계지 내가 원하는 관계는 아니야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유형은 이제 감성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땅땅하게 뭉쳐 있죠. 바깥으로 좀 나가지를 못하고 안에 이제 농축돼 있어서 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기의 감정이 이렇게 얼굴에 다 표시가 됩니다.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사랑의 희노애락을 가장 극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4번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읽혀요. 이 안으로 농축되는 1번이라든지 4번 유형이 그래요. 근데 5번 유형은 머리형이기 때문에 그게 안 느껴지죠. 원래 처음에 이제 4번이 먼저 5번에게 호기심을 보이고 먼저 교제를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5번 유형은 항상 제자리거든요. 제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도망만 가지 않으면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진짜 5번이 이제 4번한테 이제 뭔가 감정이 끌려가지고 없는 감정이 생겨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되면 또 이제 4번이 원하던 사랑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변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따라오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밀당이라고 해요. 4번이 밀당을 통해서 사랑의 그 에너지가 굉장히 고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야 특별한 사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밀당에 좀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실제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대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밀당을 하느냐고 4번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4번 유형이 이제 수줍게 웃으면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지는 본인이 몰라요. 왜 다가오면 자기는 물러가고 상대방이 물러가면 또 자기는 다가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이렇게 왜 반대로 부르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짜 사랑했던 그 파트너를 놓친 경우도 있어요. 좋아하는데 분명히 좋아하는데 입에서는 싫다 그만 만나자 이런 소리가 나니까요. 보통 이제 4번 유형들이 밀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밀고 당기는 거잖아요. 밀어낼 때는 그냥 밀어내면 좋은데 헤어지자 그래요. 한 반 정도는 헤어지자는 말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그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럼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밀려나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 나 그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좀 더 짜릿하게 느껴보고 싶어서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는 그렇게 못 느끼죠. 본인도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모르고 하는 것은 이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밀당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었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렇게 돼서 서로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 다음날 바로 그 밀당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하거나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면 이 회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멀쩡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보내요. 갑돌이 갑순이 생각나는 거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면서 알콩달콩 뭐 서로 뭐 욕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실제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밀당을 하다가 한쪽이 밀려났단 말이죠. 그래서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근데 장가 가는 첫날 밤에 진짜 내가 사랑하는 갑순이거든. 그래서 울었더래요. 근데 또 갑순이도 또 화가 나서 또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또 울었어요. 이런 것이 이게 노래에 나오는 우화이겠지만 그러나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낸다는 게 안 되잖아요. 저하고 만난 4번 가운데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어떤 그 성격적인 면이 그거를 이제 유발하고 본인이 왜 그런지를 몰랐기 때문에 방치해서 결국 좋은 상대인데도 이제 내가 분명히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내게 된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깨닫죠. 자, 그러면 4번 중은 왜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왜 그래 밀어내는 밀당을 할까요? 그건 뭐냐면요. 간단해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밀당을 하고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감정적으로 투정을 부리는데 이렇게 내가 변덕을 부리는데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좀 어떨까요? 항상 그 자리야. 뭐 밀당을 했어, 뭐 헤어지재. 아 그래, 너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알았다, 알았다. 일단 오늘은 헤어지자. 오늘은 간다. 그리고 2, 3일 후에 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4번은 굉장히 감정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럼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하면 이제 4번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평생 빼도 박도 못하는 내 반짝.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밀당을 포기를 하고 깊이 있는 사랑으로 초대를 받아서 결혼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골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안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성격을 모르면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6번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죠.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건지. 의심을 하는 이유는 확신하기 위해서. 4번 유형은 왜 이렇게 밀당을 하나? 변치 않고 내 이 울렁증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줄 수 있는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참고 그냥 그래? 또 헤어지자는 소리를 네가 해? 아우 나도 지쳤다. 그리고 떠나가 버리게 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4번 유형 보통 뭐라 그럴까요? 반 정도 거리감을 느껴요. 근데 이제 5번은 한 걸음 더 이제 거리감을 느끼죠. 서로 이제 그런 이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감을 어떻게 축소시키느냐는 서로의 그 집착과 회피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5번 유형은 맨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 같아요. 100일 기념이야. 그럼 100일 동안 우리가 사랑의 그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놨으면 이제 100일에서 뭐 달라져야 되잖아요. 항상 새로 시작하는 거, 항상 똑같은. 그런 감정을 파트너에게 주면 안 되겠죠. 그 파트너에게 내가 너를 100일 동안 지켜봤는데 이렇게 해갖고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러한 신뢰가 쌓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기업교육 담당자 한 분이 계세요. 이제 사례 강사 양성 과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애니어그램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자기가 5번인 줄 알아요.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쌩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왜 나를 찾아오나요? 파트너한테 물어봐야지. 안 그래요? 아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아내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찾아와요? 뭘 알려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일단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머리로 많이 알게 됐잖아요. 머리로 많이 알고 머리로서 끝나면 행동 절대 못해요.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게 팔하고 다리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지식의 지혜화입니다. 머리에 있던 이 지적 능력이 팔과 다리로 내려오면 5번 유형이 8번으로 가잖아요. 행동하는 리더로 나타납니다. 근본이 어디 안 가지만 때에 따라서 중요할 때는 팔다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에게로 가서 물어보고 내가 혹시 몰랐던 거 있으면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다오. 내가 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모른다. 부부간에는 솔직한 것만큼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솔직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게 잘 안 되면 이메일을 쓰든지 편지를 쓰든지 선물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게 뭐냐면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5번 유형은 거리를 좁히고 4번 유형도 반쯤 떨어져 있는 밀당을 줄이고 하면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4번 유형의 이 섬세한 감성을 이 5번 유형의 날카로운 지성으로 서로 이렇게 진짜 그 부대끼게 되면 칼춤을 추는 것 같은 아름다운 무지갯빛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을 회복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유형이 간직해야 될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커플이 되기 위해서 4번, 5번 유형이 알아야 될 팁, 먼저 4번 유형에게 드린다면, 그 5번 유형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적인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4번은 이제 그 사적인 생활보다 같이 겹치는 그런 같은 커플의 어떤 이런 집약된 그런 러브를 이제 원하는데, 5번 유형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용납해 줘야 돼요. 그거를 못하게 자꾸만 옆에서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뭐 5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도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넓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욕구가 내가 강해지게 되면 그 감성적인 욕구가 강해지는 것은 불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5번한테 그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의사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실한 얘기보다는 명료한 얘기, 명료하게 내 감성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5번 유형이 굉장히 그걸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노력해서 지성을 손발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서로에게 시너지가 나서 좋고요. 두 번째 이제 4번하고 5번은 보면 서로 이제 연애라고 하는 거를, 사랑의 러브를 하게 될 때 보통 이제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100일을 만났는데 그동안 뭐 며칠을 만났고, 뭐 한 번 만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났고, 뭐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5번을 상대할 때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질로 승부를 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와 시간을 주고받는 것보다 강하고 핵심 있는 방법으로 러브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번 유형은 5번 유형한테 이제 그렇게 하면 5번 유형은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마워하겠죠.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은 날 질리게 하는데, 이번에 새로 만난 이 파트너는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액티브한, 그리고 핵심적인 것, 그리고 들어갈 건 다 들어간 그런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간 그런 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 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5번 유형은 4번 유형이 굉장히 감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내 파트너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유형은 4번 유형의 감성적인 요구에 대해서 쪼개고 연구를 하십시오. 그거 잘하잖아요. 그거 전공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한 보따리 싸서 집에 간 다음에 시간별로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2시에 만나서 3시까지 뭐 했고, 4시까지 뭐 했고, 5시까지 뭐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파트너의 감정이 3시부터 4시까지는 어땠고, 4시부터 5시까지는 어땠고, 5시부터 6시까지 어땠고, 밥 먹을 때는 어땠고, 영화 보고 나서 어땠고, 이거를 연구하시라는 거죠. 다른 거 이거 잘하면서 내 파트너에 대해서 연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성적인 면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연구하고, 그렇게 따다 보면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자연스럽게 데이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5번 유형이 4번 유형과 4번 유형이 그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행복은 가장 큰 행복에 갔다가 툭 떨어지죠. 비탄, 고독, 슬픔, 우울로 갔다가 또 굉장히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다가 그 다음에 또 툭 틀어져서 죽음을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본인을 위해서 굉장히 좋으니까. 어떤 감정이니까 저게. 그리고 연구 과제가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4번 유형이 느끼는 그 극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무엇인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혼자 또 연구를 하고, 이거를 내가 뭐 당신의 그 감정을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도 모르면서 이렇게 아는 척 하게 되면 그건 부작용 나죠. 그러니까 그날은 말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연구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럼 4번 이후 또 딴소리 할 거예요. 딴소리를 하면서도 또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뭔가 나하고 맞는 사람이다. 이 여자는 4번 이후 좀 지금까지 만난 남자나 여자 중에서 좀 특이하다. 정말 끌린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되겠죠. 결혼해서 이제 많이 사셨던 분들은 이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셨겠죠. 이제 애니어그램은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연애 때부터 시작해서 아기 낳고 지금까지 30년 살았던 과거의 히스토리가 다 껍질이 벗겨지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자기뿐만 아니라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이해력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배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도움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번 유형과 5번 유형의 관계에 대해서 지하실 커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벌써 뭐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벌써 뭐 30분 가까이 그렇게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잠자리에서 듣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아주 목소리가 소프트하고 나긋나긋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난 자장가로 들어요. 듣다가 다 들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중간에 이제 나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 애니어그램 강의를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잠 안 올 때 이렇게 틀어놓고 그거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4유형과 6유형의 커플 관계 심리를 때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